자, 오늘은 의병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의병에 대해서 하면서 국권 피탈 과정을 다시 한번 볼 건데, 한일 의정서 있죠. 한일 의정서. 한일 의정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보츠머스 조약까지. 그 이후에 을사 조약까지 과정들을 앞에 있었죠. 그 과정들 플러스 오늘 하는 과정들을 더하면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해서 이해를 하면 좋고, 헬그 특사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헬그 특사는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 이후에 그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냈던 게 헤이그 특사였죠. 하지만 이걸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요. 순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은 1907년이에요. 자, 한일 신협약이 있는데 요게 이름이 한 3개 정도 돼요. 1차 한일 협약이라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1차 한일 협약. 이거 있었고, 요게 고문 정치였잖아요. 뭐 스티븐스 오고 그 다음에 마쟁창 왔던 2차 한일 협약이 있는데 요거는 을사늑약입니다. 을사조약이죠. 3차 한일 협약이 이 정미 7조약 한일 신의 협약이에요. 그래서 정미 7조약 한일 신의 협약 3차 한일 협약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때 차관 정치가 시작됩니다. 차관 정치는 뭐냐 하면 장관 밑에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의 장 밑에 차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관을 통해서 차관의 일본인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사실상 내정 간섭이라기보다는 내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사실상 우리의 어떤 모든 국가적인 통치를 장악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요.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군대 해사입니다. 1907년 군대 해사. 요거 좀 기억해야 되는 게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있었죠. 을사조약 때문에 나온 게 을사의병이잖아요. 을사의병. 그러니까 이게 1905년 11월이기 때문에 을사의병 사실상 1906년도부터고 이들이 1년 활동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투입되면서 정미의병이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09년 뭐 기후각서라고 하긴 하는데 뭐 사법권 박탈, 경찰권 박탈, 친인 여론 조성도 하고요. 요때 이제 1909년 요때 기억해둬야 될 건 이또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제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사실 이제 이또는 한국을 빨리 먹는 이또 사실 정한론 때도 그렇고 이또 좋은 사람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이또가 가지고 있는 교묘함 또는 이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집요함이 있는데 이또는 굳이 한국을 빠르게 식민지로 삼을 필요가 없다. 한국인들을 보호국으로 두면서 한국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식민지가 되도록 요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또는 약간 이제 빠르게 식민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천천히 한국인들을 일본의 포섭하에 그러니까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이 또 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순종을 이제 뒤에 딛고 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순종을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순종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또가 이제 안중근 의사에서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급진적인 여론이 나오는 거죠. 빨리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 또 다음에 한 사람 더 있긴 한데 요 사람 다음에 3대 우리나라 통감 아직 통감이죠. 아직 조선 총독부 안 들었으니까 3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데라우찌예요. 데라우찌. 이 데라우찌가
3대 통감이자 우리나라 초대 총독이 되는데 이 데라우치가 강경파로서 빨리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910년에 순종을 퇴위시키고 무력을 앞세워서 강점하게 되고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킵니다. 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의병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였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그 전에 위정척사파를 좀 기억해 봐야 돼요.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가 60년대는 통상거부정책, 흥선대원의 통상거부정책, 70년대 때는 강화도조약 거부, 80년대 때는 조선책략에서 만인소 사건, 90년대부터 1890년대부터 의병활동했다 했는데 이 의병활동이 바로 의미의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병은 의미사병과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의미사병과 단발령으로 이 원인이 되어서 의미의병이 발생한 거고요. 당연히 위정척사파의 사상을 계승했고 보수적인 유생층들 중심으로 되었고 농민들도 일부 가담을 하였습니다. 자, 고종은 아간파천 후에 단발령을 처리하고 의병 해산 공고를 조치하면서 대부분 해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반 유생층이기 때문에 이제 왕의 명령, 즉 황제의 명령에 굉장히 좀 순종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을사의병은 뭐냐? 1905년 사실 1905년 11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은 1906년이나 했어요.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유생층이었던 최익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최초라기보다는 하여튼 평민의병장이었던 신돌석이 등장한다는 거죠. 아, 이때 처음으로 평민의병장이 등장한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905년 11월이고 1906년에 사실상 활동하고 1년간 활동하고 난 다음에 1907년에 해산된 군인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의병이 이렇게 있었으면 그 위에 정미의병이 이렇게 덮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해산된 군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직력과 활력이 강화되고요. 사실상 전국적인 의병 전쟁을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연합군인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되고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 있죠? 왕산 허위 선생님이 계시죠. 이 허씨 집안, 그러니까 이게 김해 허씨인데요. 김해 이 허씨 집안은 사실 우리 구미의 자랑이자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여러 명의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던 김해 허씨 집안. 이 집안을 중심으로 왕산 허위쌤이 서울 진공작전을 지휘하였으나 이게 실패로 돌아가죠. 실패로 돌아가고 각지로 의병들이 흩어져 투쟁을 하였고 일본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해서 어마어마한 사실상 학살에 가까운 작전을 추진하게 되고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 간도와 연해주로 이동하는데, 자 여기에 플러스 우리 신민회 기억나죠? 신민회에서 만들었던 삼원보 기억납니까? 이 삼원보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있었죠. 이 신흥무관학교에 과 연결이 되어서 간도 연해주 등지에서 굉장히 많은 의병 활동의 이제 기지들이 건설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의 무장투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여러분 시기마다의 특징을 좀 파악하시고요. 의미의병의 특징이 뭐다? 을사의병의 특징이 뭐다? 정미의병의 특징이 뭐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제강점기로 넘어갈게요. 예, 수고했어요.